2025년 라이더컵 골프 대회를 무대로 조비가 펼쳤던 마케팅, 세계적인 스타 제이미 폭스가 딱 등장했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블레이드와의 파트너십은 최고 권위의 골프 대회였는지 이런 질문들 오늘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조비가 단순 기술 홍보를 넘어서서요. 대중인식을 바꾸고 또 투자자들 신뢰 얻고 나아가서는 정책 환경까지 영향을 주려는 그런 다각적인 전략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주비 에비에이션의 라이더급 참여가 미래항공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또 선점하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까지 봐야죠. 혹시 하늘을 나는 택시 정말 언젠가 현실이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는 한 기업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술 시연을 넘어서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랑 만나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지 그 흥미로운 전략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잔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점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 제이미 폭스 있잖아요. 조비의 EVT 기체 옆에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이게 그냥 기념사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단순한 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죠. 제이미 폭스 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해도 1,700만이 넘습니다. 와, 1729만 명이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거의 걸어다니는 미디어 채널 수준인데 그가 조비 기체랑 찍은 사진을 자기 SNS에 딱 올리는 순간 그 파급력은 기존의 항공 전문 매체나 기술 매체 보도 범위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죠. 광고비 거의 안 들이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조비 이름이랑 EVTOL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알리는 효과가 있겠군요. 네, 엄청난 홍보 효과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많이 알리는 것, 그 이상이 있어요. 아,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대중 수용성 문제인데요. 이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라는 게 아직은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이미 폭스처럼 대중한테 친숙하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스타가 이 기체를 아주 즐겁게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심리적 장벽이 확 낮아지는 거죠. 아하. 저거 위험하고 어려운 기술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와, 재밌고 편리한 미래 교통수단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소용없을 텐데 그런 심리적인 문턱을 낮추는데 유명인이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런 소프트한 접근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게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는요, 기술 안정성이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 또 기대감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제이미 폭스의 등장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영리하게 공략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명인을 통해서 친근함, 인지도, 이걸 동시에 잡는 전략이다. 근데 그 전략이 펼쳐진 장소 자체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조비가 왜 하필 라이더컵, 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골프 대회를 선택했는지 그 분석도 있던데요. 네, 라이더컵. 이게 그냥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죠. 그렇죠. 전 세계 유수의 기업 CEO들, 잠재적 투자자들, 각계각층의 VIP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야말로 프리미엄 네트워킹의 장입니다. 아, 이런 곳에 조비의 EV 기체가 딱 전시되었다는 건 조비가 자기 브랜드를 그냥 기술 스타트업, 이게 아니라 미래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또 혁신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아주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그냥 시간만 아껴주는 수단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경험을 줄 거다. 이런 이미지를 초기 핵심 타겟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심어주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슬쩍 보이는 그 블레이드 로고, 부요층 대상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조비와 블레이드가 이 라이더컵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 함께 등장했다. 이건 미래에는 이런 고급 행사에 헬리콥터 대신 조비 EVTOL 타고 오게 될 겁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단순 기술 시연 넘어서 실제 상용 서비스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죠. 블레이드와의 파트너십 얘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면 이 둘의 협력이 그냥 이름만 같이 올린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계획됐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블레이드가 이번 2025 라이더컵의 공식 항공 모빌리티 파트너로 지정됐어요. 공식 파트너요? 네, 단순히 후원사 명단에 이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회 기간 동안 맨해튼 같은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 그 베스페이지 골프 코스까지 실제 승객 운송 서비스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기존 헬리콥터를 쓰겠지만요. 실제 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요? 와, 이건 행사 지원 수준이 아니라 거의 운영 파트너 역할인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EV 전환을 염두에 둔 투석이고요. 이걸 위해서 행사장 안에 무려 15개나 되는 수직 이착륙 지점, 그러니까 버티포트를 설치하고요. 심지어 수상 비행장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상 비행장까지요? 네, VIP 구역에는 블레이드 고객 전용 라운지도 운영하고 라운지에서 골프카트로 경기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까지 아주 세심하게 동선을 짰어요. 이건 블레이드가 이미 가진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UAM 서비스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죠. 그럼 이 파트너십에서 조비의 역할은 뭔가요? 블레이드가 실제 운영을 맡는다면 조비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조비는 이제 블레이드의 상위 회사로서 이 파트너십의 핵심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하는 거죠. 라이더컵 현장에 자사 최신 EVTO의 실물 기체를 딱 전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한 비행 시뮬레이터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아, AR 시뮬레이터요? 네, 참석자들이 그냥 기체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조종석에 앉아보고 AR 고글을 통해서 마치 진짜 비행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체험 중심, 핸즈온 홍보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최근 조비가 블레이드의 여객 운송 사업을 인수한 것도 이런 큰 그림의 일부였겠군요. 그리고 그 우버 앱과의 통합 계획도 언급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비가 블레이드 인수 후에 사용자들이 기존 우버 앱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블레이드 항공편, 나중에는 조비 EVTOL도 포함되겠죠? 이걸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한다고 별도 앱 깔거나 사용법 익힐 필요 없이 이미 익십한 플랫폼 안에서 지상교통이랑 항공교통을 아주 매끄럽게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스, 서비스형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기체 안에 앉아보고 또 AR 시뮬레이터로 비행을 체험하게 한다. 이런 체험 자체가 주는 마케팅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멋진 기체 보여주는 거랑은 확실히 좀 다른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경험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백문이 일견이란 말도 있듯이 아무리 설명을 듣고 사진, 영상을 봐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특히 EVTOL처럼 아직은 좀 낯선 기술은요. 직접적인 체험이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느끼게 해줍니다. 기체 내부에 딱 앉아서 그 정숙성을 느껴보고 AR 시뮬레이터 통해서 창밖 풍경 보면서 비행의 짜릿함을 맛보는 순간 미래의 항공택시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말로만 듣던 그 저소음, 친환경 비행을 직접 느끼게 해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기억에 남는 긍정적인 경험은 기술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체험 과정 속에 조비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터 화면에 맨해튼에서 베스페이지까지 단 12분 이런 문구를 보여주면서 속도란 편의성을 강조하고요. 또 전기 모터의 조용함을 직접 느끼게 하면서 친환경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전기 동력, 탄소 배출 제로, 미래 이동성의 혁신, 압도적인 속도와 편의성 같은 이런 핵심 가치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에 오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각도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행사 참여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걸로 분석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비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 라이더컵 참가를 어떻게 볼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번 라이더컵 행보는 여러 가지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용화 준비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아, 상용화 준비요? 네. 특히 그 미 연방항공청 FAA의 기체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핵심 관문이죠. 네. 이런 시점에 실제 상용 서비스를 염두에 둔 이런 대규모 마케팅 활동은 조비가 이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투자자들 기대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블레이드와의 구체적인 파트너십, 운영 계획, 그리고 우버와의 연계 발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조비가 단순히 eVTOL이라는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예약 플랫폼, 이착륙 인프라, 실제 운행 서비스까지 다 아우르는 상용 생태계를 구축할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아, 기술력뿐 아니라 사업 실행 능력까지 보여줬다. 네, 투자자들은 기술 자체만큼이나 이 기술을 어떻게 시장에 내놓고 수익을 낼 거냐, 즉 시장 창출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조비는 이번 행사로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구체적인 파트너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죠. 그렇군요.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라이더컵이라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이벤트와 연계해서 구축되는 그 럭셔리 앤 혁신 브랜드 이미지. 이게 단순히 인지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투자자에겐 상용화 가능성과 사업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고 대중에게는 제이미 폭스랑 체험을 통해 친근함을 주고 또 VIP 고객들에게는 라이더컵이라는 무대를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전달하고 정말 다층적인 전략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정책이나 규제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요. 기술 개발 못지않게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제이미 폭스 같은 유명인이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eVTOL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UAM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대중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면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높아진 대중의 기대, 또 긍정적인 여론은 규제 당국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 기술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일종의 사회적 승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eVTOL 운항을 위한 규제 완화라든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같은 걸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eVTOL의 핵심 장점 중 하나가 친환경성이잖아요. 전기 동력을 쓰니까 운항 중에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 이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시대적 흐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라이더컵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이런 친환경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건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는 그 상징성 자체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라이더컵이라는 세계적인 이벤트에서 성공적으로 기술을 전시하고 운영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건 다른 나라나 도시들이 UAM 도입을 검토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표준 혹은 성공적인 시범 사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의 규제 실험이나 실증 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그런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였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계획에도 분명히 위험 요소나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지적하고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하고 현실적인 과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소음, 그리고 실제 운항 관련 규제 이슈입니다. 아, 소음과 규제. 네, eVTOL이 기존 헬리콥터보다는 조용하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기체가 도심 상공을 막 날아다닐 때 그 누적되는 소음 문제, 또 충돌 방지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 문제,
그리고 이걸 위한 공역 설계나 관제 시스템 구축, 도심 내 이착륙장 확보 같은 어휴, 해결해야 할 기술적, 제도적 과제가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화려한 시연과는 별개로 실제 일상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 과장된 기대, 즉 하이프하고 실제 상용화 시점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아, 기대가 너무 커지는 문제요. 네, 언론 보도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와, 하늘나는 택시 시대 곧 온나 이런 대중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규제 장벽 때문에 상용화가 계속 늦어진다면 자칫 큰 실망감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이번 라이더컵 참가는 본질적으로는 전시 및 홍보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실제 지속 가능한 상업 운항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라이더컵 같은 초대형 글로벌 이벤트에 참여하고 제이미 폭스 같은 톱스타 동원하고 AR 시뮬레이터 같은 첨단 기술 선보이고 여기에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비용 대비 실질적인 성과, 예를 들면 브랜드 가치 상승분이라던가 신규 투자 유치 금액,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 같은 거 이걸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즉 ROI, 투자 수익률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미디어 리스크입니다. 미디어 리스크요? 네. 만에 하나 전시나 시연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작은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게 그냥 즉각적으로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어서 애써 쌓아 올린 긍정적인 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화려한 만큼 그림자도 짙네요. 특히 규제 문제나 ROI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인 고민거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비가 이번 라이더컵 경험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라이더컵 행사 기간 동안 확보했을 그 풍부한 사진, 영상, 또 VIP나 일반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체험 후기 같은 컨텐츠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재가공하고 확산시켜서 후속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이미 폭스 같은 인플루언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컨텐츠 협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벤트 자체의 파급력뿐 아니라 그 이후의 컨텐츠 활용 전략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둘째는 라이더컵에서 확인한 그 프리미엄 이벤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분야요? 네, 골프 외에도 F1 그랑프리 같은 모토스포츠, 유명 패션쇼, 칸 영화제 같은 국제 행사, 아니면 대규모 기술 박람회 같이 조비의 혁신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다른 글로벌 무대와의 협업을 계속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셋째,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전 시장에서 보여준 가능성을 실제 현실로 만드는 노력입니다. 기술 시연이나 체험 행사를 넘어서 실제 도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실증 사업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결국 보여주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네.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FAA 같은 규제기관, 또 중앙정부, 그리고 실제 운항이 이루어질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아주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네.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넷째는 아까 지적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입니다. 기술적 한계나 상용화 지연 가능성 같은 것에 대해서 시장이나 대중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정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아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략 실행 후에는 반드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성과 측정과 분석이요. 네, 라이더컵 참여 전후의 브랜드 인지도 변화라던가 언론 노출 빈도 및 톤 분석,
투자자 반응, 웹사이트 트래픽 변화 같은 걸 정량적으로 추적하고 ROI 분석을 통해서 뭐가 효과적이었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라이더컵 사례는요. 미래 모빌리티 기업이 단순히 혁신적인 기술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또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력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세상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주 놀라운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외에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비의 사례처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것을 담아낼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무대를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쩌면 기술 개발 그 자체만큼이나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기술을 담는 이야기와 무대.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들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이면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